안녕하세요. 강사 여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실 내 수준차 극복을 위한 수업 운영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양한 환경의 한글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시죠? 한국에서 만나는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학교 교실의 다양한 학습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언어 배경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실에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 거주하고 있어도 모국어나 언어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한글 실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언어 능력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어떤 학생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1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의 한국어 이해도와 표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한글 학교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한 반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에도 차이가 큽니다. 어린 학생들은 언어 습득이 빠르지만 집중력이 짧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이해력이 높지만 언어 간섭이나 학습 동기 유무에 따라 언어 습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관심사가 달라서 학습 자료를 준비할 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고요. 학습 수준의 차이로 인해 일부 학생은 지루함을 느끼고 또 다른 학생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모든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죠. 학습 동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의 권유로, 또 어떤 학생은 자발적인 흥미로, 또 어떤 학생은 K-팝이나 드라마와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한국 여행을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동기의 차이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국에 사는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언어가 아니죠.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1 언어를 두고 또다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생활에서 큰 불편함이 없죠. 학교, 친구,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비해 한국어는 그저 추가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그저 하나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언어 배경, 나이, 학습 동기가 모두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학습 자료와 활동을 준비해야 하며 이 또한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실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개별 지도가 매우 필요하지만 한정된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다 보면 특히 학급 인원이 많은 경우 교사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학습 수준이 모두 다른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거나 맞춤형 평가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차이가 커서 모든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생을 수준별로 묶어서 모둠별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학습 수준에 맞도록 차별화된 자료를 준비해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학생 개개인에 맞춘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자기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업 운영을 통해 우리는 각 학생의 필요에 맞춘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 학생이 가진 사회, 문화, 언어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수업 방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자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알맞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수준별 교육은 한마디로 학생들 각자의 능력이나 관심, 흥미, 학습 양식,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개성, 흥미, 관심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던 예전 방식은 획일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습자의 개별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습자의 고유한 학습 여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개별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은 획일화 교육과 개별화 교육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지만 또 완전히 같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지 않은 한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 수업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으로 비슷한 능력 수준의 학생들을 묶어 각 그룹에 맞는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그룹 내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수준별 수업을 기본으로 개별화 수업 요소를 도입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 학습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준별 교육에서 수준이란 학습이나 언어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서로 다른 특성과 흥미, 관심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배우고 싶은 형태로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특성과 목표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글 학교와 집, 한정된 언어 공동체에서만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한국어를 배우는 등 실제 일상생활어와 한국어 사용 환경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과 수준 차이로 인해 교수 학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겠죠. 한국에서는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거나 배움이 느리거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지원을 위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 강사를 배치해서 교사 간 협력 수업, 코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에는 한국어 강사, 이중언어 강사, 멘토링 강사 등 다양한 호칭의 협력 교사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합니다. 수업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해 교사 중 한 명이 소수의 학생을 전담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은 수업 내용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아이의 수준이 다른 경우 다른 교재나 학습 자료를 익히도록 할 수 있죠. 학습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 순회형 학습 지도가 효과적입니다. 교사가 교실을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직접 발견하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코티칭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변형해서 핑퐁식 학습을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 중 일부는 꼭 학생과 교사가 1대1로 만나서 개별 학생과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며 아주 잠깐이라도 개별 지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끝없이 밀려오는 핑퐁공을 쳐내듯이 학생들을 순환하면서 만나는 것이지요. 특히 언어학습에서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교사가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정서, 학습 동기, 학습 태도 등
한국어 발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적절한 순간에 피드백을 하는 것이 학습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적극적인 학생이나 필요가 절실한 학생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절대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찾지 않지요. 따라서 주저없이 선생님과 만날 수 있도록 평소에 학생들과 레포를 형성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허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준별 교육이나 개별화 교육을 수업 시간으로 한정하기보다 수업 외의 삶의 현장으로 학습 주제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가정 연계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개별 과제를 해결하며 학습을 보충하거나 심화 학습할 수 있지요.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버섯, 봉숭아와 같은 식물을 기르며 공동 주제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지구의 날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소등 행사에 참여하거나 명절 등의 계기 교육 활동을 함께하며 이야깃거리를 만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에듀테크나 AI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패들렛, 멘티미터, 클래스팅 등 다양한 수업 도구를 활용해서 사진, 영상, 문서 등 개별학습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거나 블루킷, 카우처럼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정에서도 재미있게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읽기와 쓰기를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요. 외국에서 한글 서적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에는 유튜브에 공개된 책 읽어주기 영상을 듣기 교재로 활용하거나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학생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두루 책방을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단계별, 주제별로 다양한 책을 인쇄하거나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고 다중 언어 도서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한국 전래동화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계절 출판사 누리집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위한 도서활동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자의 수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년이 없이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섞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의 학습을 진행해야 하죠. 학년과 발달 수준이 다르다 보니 배움 속도, 다시 말해 이해하는 속도와 스스로 학습하는 속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학생의 경험, 가정 환경, 언어,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수업을 구안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학습자 눈높이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우선 교사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수업과 관련한 학습자 출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상 1수준은 한국어 발달의 씨앗 단계로 교사의 지시를 눈치로 짐작하고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며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2수준은 새싹 단계로 일상생활에 관한 기초적인 표현을 묻고 답하며 간단히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3수준은 꽃 피우기 단계로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어서 주제에 알맞은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언어 수준과 학년, 보조 강사의 도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자리를 미리 배치하는 것도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여드리는 예시 자료는 혼합 수준의 협력학습을 위한 자리 배치의 사례입니다. 이렇듯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섞어서 혼합 그룹을 구성하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협력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많이 진행된 학생은 다른 친구들을 도우면서 아는 내용을 강화하고 언어학습에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씨앗 단계 학생들은 교사보다 눈높이가 비슷한 새싹 단계나 꽃피우기 단계 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 중에 학생들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교우 관계나 심리, 정서, 성격 등을 고려해서 공부 친구를 배정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사나 보조 강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을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수업 동선을 고려해서 자리를 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어 초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업을 구안할 때는 학생 출발점에 따른 개별화 지도 전략을 구안하여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들 대부분 한국어 낱말 사용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집중력이 부족하여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감이 부족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여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로 듣기,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또박또박 말하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듣는 사람을 바라보기 등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지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 초기에는 한 번 익힌 발음과 관습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서 한국어를 정확히 익힐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틀린 부분을 고쳐주되 의미가 통할 때는 융통성 있게 넘어가면서 학생이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습자의 언어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화 지도 전략을 수립한 후에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학습 목표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단원 학습 목표가 학교 생활과 관련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인 경우에 1수준 학습 목표는 표현을 따라 말할 수 있다. 2수준 학습 목표는 그림이나 상황을 보고 학교 생활에 관련된 표현을 말할 수 있다. 3수준인 경우 본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한국어 사용 수준이 모두 다른 학생에게 다 같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부족함을 평가하기보다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단계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수준별 목표에 따라 수준별 활동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누구의 물건인지 묻고 답하는 주제의 수업에서 낱말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아는 친숙한 소재인지 글자 수, 받침 유무 등에 따라 낱말 수준을 달리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1수준 씨앗 단계에서는 가방, 가위, 풀처럼 친숙한 소재의 낱말을, 2수준 새싹 단계에서는 받침이나 이중 모음이 있어 발음하기 어려운 연필, 지우개, 책, 공책과 같은 낱말을, 3수준 꽃피우기 단계에서는 책상, 의자, 칠판, 컴퓨터, 교과서 등 심화된 낱말 자료를 더 제시하여 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수준에 따라 표현 활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활동할 공부 친구를 미리 지정해주고 학습지를 3단계로 만들어 씨앗 수준에는 사진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따라 말하기. 새싹 수준의 친구들은 친구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묻고 답하기. 꽃 피우기 수준에는 하고 있는 일을 묻고 답하며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등 이렇게 한 수업 안에서 학생마다 활동을 각각 다른 수준으로 제시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마다 학습 목표와 활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계획도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수준별 활동 목표 그대로 평가에 활용할 때에는 칠판 한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표를 게시해서 학생이 활동을 진행하며 해야 할 활동 목표를 인지하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지, 기능, 정의적 영역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영역별로 3단계 평가 기준과 수준별 도달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활동지에 자기평가 요소를 넣어 학생 스스로 활동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언어학습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스로 확인하기와 자기평가 단계를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수업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활동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자발적으로 말하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자주 질문하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2 언어를 익히다 보면 중간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학생 스스로 발화와 발음 등 말하기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오류와 불완전한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학습의 일부이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도와 수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확인, 자신의 발화와 수행을 평가하는 과정인 자기 평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호 평가, 스스로 말하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참여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실제 언어 사용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학생들은 언어 학습의 주체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